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심판 절차는 최단 헌법재판소에서 좀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민주당의 대선 불복과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되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의 책무라는 국민 상식과 헌법 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위와 2위인데요. 예,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러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가 됐고요. 이제 행안부는 차관 직무 대행 체제입니다. 좀 바뀐 것 위주로 먼저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어제 오후를 기점으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는 정지가 됐습니다. 뭐 연봉은 정상적으로 1억 4천만 원 지급이 되는데 변호사 비용을 본인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떤 구체적인 세부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규정해야 될까 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저 청와대에 있을 때 경호팀이라든지 여기는 정상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경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청와대 관저도 그대로 이제 이용했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일단 본인이 이제 연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적으로 지급받지만 관용차라든지 또 수행 비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탄핵 심판이 되면 아무래도 개인 변호사를 해서 그 이 심리가 열릴 때 가서 입장을 발표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갖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개인 사비로 일단 부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본인은 일단 한편으로는 좀 자유인이 된 그런 상황이죠. 물론 지금 뭐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오늘 정도는 뭐 가족들을 만나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단 이제 본격적인 이제 탄핵 심판이 준비가 되면 아마 이제 헌법재판소를 좀 잘 아는 그런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대비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려지기로는 휴식을 취하고 있다. 네. 이게 사상 초유일이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대는 이유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던데 이게 원래 그 뭐 탄핵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또 공적인 일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그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일단 돼서 업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 개인적인 어떤 비용 자체는 이제 개인이 부담하는 게 사실상 원칙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지금 수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장관직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변호사 비용은 아마 본인이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뭐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려진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얘기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 관용차나 수행비서 이런 의전 지원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행정안전부는 그럼 차관 대행 체제다. 뭐 일각에서는 실세 차관 임명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거든요. 근데 이제 차관으로 재난 컨트롤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대통령실이 또 직간접적으로 행정안전부와 같이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시에도 권한 대행이 어디까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통설적인 견해가 현상 유지적인 기능만 할 수 있다.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거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차관이 이제 그 권한 대행을 할 때 장관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으니까 직무대행 기본적으로 이제 뭐 행정안전부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업무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면 뭐 새로운 지금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든가 또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지금 뭔가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요. 그러니까 뭐 무슨 실세 차관이라는 말이 전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무슨 흔히 한 가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검사 출신 차관을 임명하면 그 사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다 대행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뭐 현재 있는 차관이 대행을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야말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새롭게 뭔가 일을 벌이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간섭 국정기획수석 중심으로 행안부와 협력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공백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일 텐데요. 이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어제 대통령실은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뭐 다 책임져라. 그거는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고 다만 대통령 비서실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뭐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탄핵한 선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상민 장관 탄핵은 대선 불복이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부메랑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국민의힘의 시각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아니냐, 뭐 혹은 탄핵을 위한 탄핵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대선 불복 기조가 이어진다는 건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입법을 민주당이 단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부수법안 제외하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관 탄핵까지 다수 이석으로 밀어붙인 것, 결국 우리는 대선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라는 대선 불복의 기조다라고 여당에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정 의원 말을 보면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이겠느냐, 명심해라라면서 협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이상민 장관 내에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을 발의해서 가결시키면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제 어제 오늘 인터뷰에 응해서 언론에서 이건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말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뽑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발언입니다. 힘이 있다고 해서, 의석이 많다고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 이렇게 무시하면서 대선 불복하면 안 되는데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면 초과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쏟아지는 관심을 어떻게든 분산시켜보자 하는 처절한 무리수가 아닐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아주 술술 진술을 하고 있고, 김성태 회장의 자금 관리책도 지금 기국이 확정된 상황이니만큼 이판사판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역풍을 맞더라도 일단 관심을 돌리고 보는, 급한 불 끄고 보자는 필요가 있다는 게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대선 불복이다, 여당에서는. 반면 야당에선 진작에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으면 될 일 아니냐,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지고 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야당은 줄기차게 이상민 장관을 몰아붙였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후퇴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의원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까? 장관님, 부끄럽습니까?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님,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어떻게 생기느냐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당시 바로 이상민 장관이 반박하면서 저 발언 자체도 또 꽤 논란이 많았습니다. 두 사람의, 특히 강선 의원의 얘기. 정청래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한 명만 탄핵 대상일까,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서 뭐 또 다른 국무위원 탄핵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진즉에 물러났으면 될 일인데, 혹은 뭐 역풍을 우려하더라도 민주당은 갈 길 가겠다, 뭐 이 얘기입니까?
일단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 자체가 조금 정치사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탄핵까지 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치의 실종이고 대화의 실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여당과 야당의 인식차가 좀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역풍을 우려하면서 가겠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 역풍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은 상당히 그동안에 이제 탄핵이 이제 발의가 돼서 이제 국회를 통과된 사례들을 보면 3번이 있었잖아요. 노무현, 박근혜 그리고 임성근 부장판사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각하가 된 게 임성근 부장판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탄핵 어떤 역풍이 따로 있었습니까? 이게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빨간 펜으로 이를테면은 다 그으면서 고친 것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충분히 할 만한 사안이었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하가 돼서 이게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실익이 없어서 각하가 된 사안인데 그렇다고 역풍이 분 것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화가 났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선출직인데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 너희가 뭔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류의 이제 정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명직하고 선출직은 분명히 다르고 어떤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론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가 어제 긴급히 하나 나왔거든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실 알려지기로는 뭐 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상민 장관이 진정 물러났어야 된다. 혹은 여러 퇴진 여론이 있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법적인 문제는 좀 달라서 탄핵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걸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은 좀 탄핵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라든지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했지만 참 역사적으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게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대선 이후에 이 전 과정을 보면요. 민주당은 이 정권이 이제 취임하기 전에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뒀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정기국회 때 시정연설 하는데 대통령 시정연설 하는데 다 보이콧을 했어요. 야당 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정부 입법안 하나도 지금 통과를 안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으로 이제 소추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좀 관심이 받던 게 오늘 민주당의 내부 문건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고발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아요? 그럼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거를 이걸 정치 중립 위반으로 지금 고발해야 된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럼 보면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의 이야기나 뭐 2~3명 더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전체 구도를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든지 그다음에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명분 쌓기가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다 뭐 이 말씀이신 그렇죠. 왜냐하면 겁니까? 지금 하나 쌓아가는 게 결국 지난 대선 인정할 수 없다. 우리 패배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장관, 실세 장관들에 대한 탄핵들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일관된 흐름이 아닌가. 그 흐름 속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대선 불복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결국은 내년 총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딱 하나로 짚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적어도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좀 엇갈린다. 이상민 장관 어제 국회를 통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로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